며칠 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김성홍 청와대 홍보수석의 언론사 편집권 간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현재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김성호 청와대 홍보수석이 언론사의 생명과도 같은 편집권에 간섭하고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광고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이런 분이 홍보수석으로 계속 있는 한 언론의 자유 침해는 언제든 발생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자초지종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물론 홍보수석에 대해 경질 등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이해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뉴스를 반박할 특별 계정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포털의 설명대로 일부 사이비 언론의 엉터리 기사, 선정적 기사에 대한 피해자의 반론권 보장 차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개별 피해자의 반박 계정이야 그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에게, 특히 정보와 여론의 균형상 정부 부처에게까지 반박 계정을 굳이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별 피해자의 반박 계정이야 그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보와 여론의 균형상 정부 부처에게까지 반박 계정을 굳이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야 굳이 반박 계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공권력의 힘을 통해 충분히 반론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의 반론권 보장 차원을 넘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균형 있게 접근하길 바랍니다. 정부는 최근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가정과 중소기업이 쓰는 전기료 일부를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 달에 일정 사용량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647만 가구만 석 달간 평균 8,368원씩 전기요금이나 혜택을 받게 됩니다. 6구간으로 나뉜 전체 가구 가운데 사용량 상위 30%인 4 내지 6구간 가구에만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메르스와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진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오늘 정부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당의 제안과 요구를 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당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특히 서민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미흡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에 대해 인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수준이 29.9%가 아니라 25%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당 가계부채 TF팀의 분석입니다. 둘째,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은 주택 관련 고금리 상품을 전환하여 직접적으로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안심전환 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환 능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 파산 절차로 연계 지원하는 방향성도 바람직하나 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114만 명 전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조정과 대출 지원을 한 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 기관으로서 그동안 지나치게 채권자 주도로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채무조정 기구를 신설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